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또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요. 마켓 공감.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 그리고 한맥투자증권 영업부의 고광식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의 주제 어떤 걸로 준비를 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오늘의 정말 핫 이슈에 부합하는 주제로 마련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바닥 형성을 할 것인가, 추가 하락을 할 것인가. 먼저 이성호 부장께서는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다. 장기 관점에서 분할 매수 전략이고요. 고광식 부장은 120만 원 전후에서 20% 비중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두 분이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오늘의 하락세는 참 무섭습니다. 4%대 하락을 하면서 120만 원대를 간당간당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추가 하락이 좀 제한적으로 보시는지 이성호 부장께서는 먼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지난달에 이제 삼성전자가 급락하게 된 원인이 JP모건에서 이제 리포트가 좀 안 좋은 게 나왔었는데 네. JP모건이 지난 금요일날 이제 실적 발표 후에 또 다시 좀 안 좋은 리포트를 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가 가까운 시기에 또 한 번 하향 조정될 것이다라는 내용인데요. UBS라든가 노무라증권에서도 삼성전자의 올해 실적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했고 또 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사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렇죠. 3분기인데 국내 증권사들이 보통 이제 9조 한 2천억 10조 2천억대로 봤었는데 국내 증권사들은 대부분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좋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외국계들은 한 9조 정도를 9조대를 봤었는데 2분기가 더 좋고 3분기는 좀 줄어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 2분기가 피크아웃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일단 외국계 증권사들의 전망이 맞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피크아웃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데 무게중심이 더 실리고 있고 오늘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3분기에 이익이 줄더라도 뭐 이게 9조 2천억에서 뭐 그렇게 크게 주는 건 아니고요. 뭐 9조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매도 공세가 나오면서 기관도 좀 팔고 있는데 네. 주가가 바로 회복되기는 좀 어렵지만은 모든 악재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 120만 원 초반의 주가는 PER이 뭐 6배 초반에 불과한 그런 주가라는 거거든요. 뭐 단기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주가가 좀 억눌리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6배 초반이면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120만 원이 잠깐 깨질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하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따라서 좀 길게 보고서는 좀 매수를 할 만한 그런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광식 부장님도 사실 비슷한 의견이신데요. 네, 지금을 그렇습니다. 바닥권으로 보고 계시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완전히 지금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닥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뭐 지수, 코스피 지수도 뭐 1,800포인트가 좀 위협을 받고 있고요. 예. 뭐 삼성전자는 뭐 앞서 이 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역시 외국계 증권사에서 일부 좀 매도 의견이 나왔고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뭐 대표적인 IT를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도 좀 안 좋게 나왔었거든요. 당분간 그 외국인들에 의한 순매도 기준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만 이제 그 밸류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지금 PE 한 5.8배 정도, 그다음에 PBR이 1.5배, 그다음에 ROE가 24%에 좀 달하거든요. 그렇다면 네. 현재 120만 원대 초반이라면 역시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2분기 영업이익이 한 9조 한 5천억 정도 이렇게 좀 잠정 실적이 나왔고요. 다만 이제 2분기보다는 3분기 반도체 쪽에서의 좀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좀 좋게 봤을 때는 한 10조 6천억, 10조는 일단 좀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스마트폰 관련했을 때는 3분기도 2분기보다는 뭐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좀 그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제 하반기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반도체 업황을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갤럭시 그 노트 3에 대한 네. 뭐 그 시장 참여자들의 뭐 반응도 전체적으로 좀 점검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가격대에서는 메리트는 있지만 최근에 주가가 전체적으로 급락하는 상황에서는 한 템포 더 늦춰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락을 보이니까 시장도 자연스럽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20%에 육박하기 때문인데 이에 따른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이성호 부장님.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코스피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가 집중된다는 게 삼성전자 한 종목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에 집중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판다라고 보이지만 크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을 판다는 것이고요. 사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그겁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았고 특히 소재 산업재 쪽이 좀 안 좋았었는데 네. 그나마 좀 지켜줬던 게 삼성전자고요. 또 자동차였었는데 삼성전자마저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은 외국인들의 그 어떤 살 주식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따 이게 삼성전자 1분기 실적 10조 5천억이 나왔는데 9조 5천억이 나왔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 1분기 이익의 거의 6%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훨씬 그에 못 미치죠. 지금 그렇다라는 것. 삼성전자 분명히 싸다. 그런데 판다라는 거. 이게 외국인들은 항상 어떤 모멘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제 좀 보는 애널리스트마다 틀리지만 2분기가 피크냐 3분기가 피크냐. 어쨌든 간에 피크가 지나면은 이익이 증가를 전년 동기 대비 하더라도 이익률이 꺾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외국인들의 습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도 지속 여부는 3분기 실적이 과연 2분기보다 많이 나올 것이냐 이런 논의가 보다 돼야 될 거고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지난번에 네. 한번 삼성전자가 크게 한번 오른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외국인도 기관도 팔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싸면은 또 개인들도 최근에는 상당히 스마트머니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따라서 코스피 시장에는 일단은 부정적으로 미치지만은 삼성전자 하락이 여기서 제한된다면 코스피에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어느덧 저희가 이 코너를 마칠 시간이어서 질문 한 가지씩만 더 드리겠는데 삼성전자 앞서서 삼성전자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다른 기타 IT 부품주에도 물론은 영향을 미치고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또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IT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에 따른 대안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먼저 고강식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다음 삼성전자는 앞서 좀 말씀이 좀 예. 있었고요. 전체적인 틀로 놓고 본다면 역시 IT 섹터는 매력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연초 이후에 미국이라든가 우리 시장에서는 IT 여파가 좀 상당히적으로 안 좋았었거든요. 특히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6% 넘게 이렇게 좀 하락을 했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 IT 섹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제외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은 오히려 3분기쯤 개선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타 IT 섹터는 역시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당분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피하는 전략도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한 업종이라든가 종목을 본다면 최근 IT 섹터를 일정 부분 좀 대체도 했던 부분도 있었고 주가 급락하는 와중에 오히려 하방 경직성이라든가 양호 주가 흐름을 보였던 중공업이라든가 일부 철강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특히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오히려 IT 섹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성호 부장님께서는 이번 2분기 실적 시즌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작년 2분기 이후에 4분기 연속 지금 어닝이 실제로 발표된 게 예상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평균 한 25% 정도 하회를 하고 있는데 이번 어닝 시즌에도 분위기는 좀 싸늘한 편입니다. 일단 6월 한 달 동안 2분기 이익 전망치가 6.5%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24조 5천억 정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어닝에 못 미쳤고 전체적으로 그 어닝 시즌이 되는 그 달에 어닝의 컨센서스가 크게 하락한다는 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이고요. 과거에도 어닝 시즌 즉 그러니까 1월, 4월, 7월, 10월 이럴 때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다만 어닝 이 컨센서스가 추가로 하락을 하더라도 20조는 넘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를 하고요. 1분기가 19조 9천억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에 비해서 주가는 지금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예.
예. 또 6월 달, 그러니까 전달에 크게 하락해서 추가 하락 여지가 높지 않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과거 이익 추정치가 감소를 많이 한 게 소재산업체 업종이었는데 그쪽이 이제 그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아졌고 또 워낙 그 어닝이 많이 떨어졌고 주가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어닝 시즌 기간 동안에 추가 하락은 제한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좀 억눌린 상태, 1800 초반대 또는 1700, 1800도 살짝 깰 수 있겠지만은 상당히 좀 답답한 움직임이 계속되겠지만은 7월 후반부터 대형 기업들 어닝이 좀 마감되면은 항상 그때부터 좀 전체적으로 증시가 올랐던 경험에 비추어서 7월 후반부터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마켓 공감 삼성전자 바닥을 형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회복이 탄력적으로 나오기에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또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영업부의 고광식 부장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 두 분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